에도 막부가 성립된 이래 쇄국 정책을 취해왔던 일본은 미국인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를 계기로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들 조약은 협정 관세와 치외법권,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후 일본은 다른 유럽 국가와도 비슷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국 이후 막부의 굴욕적인 대외 정책에 반발한 세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막부 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처하였습니다. 외국 상품의 수입과 금은의 유출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자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무사를 중심으로 외세배격 운동, 즉 양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막부에 반대하였던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천황을 내세우는 존왕양이 운동으로 연결시켜 막부타도에 이용하였습니다. 마침내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주도하여 막부를 폐지하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왕정복고에 성공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고쳐 수도로 삼고 다이묘가 통치하던 번들을 통폐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임명한 지사를 파견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전국의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근대적 군사력도 정비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근대적 토지세제를 확립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 교육을 도입하고 유학생과 사절단을 구미에 파견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아울러 경제 발전을 위해 철도 부설, 은행 설립, 상공업 육성 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세기 말 일본은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진입하였습니다. 187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유민권 운동 세력은 메이지 정부의 강압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헌법 제정과 서양식 의회의 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부는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였지만 결국 1889년에 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의회가 개설되어 일본은 근대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 헌법은 민의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제정되었고 천황이 유일한 주권자로서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절대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교육 칙어를 발표하고 전통적인 신도를 사실상의 국교로 삼아 천황에 대한 충성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요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침략에 나섰습니다. 19세기 말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주역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이는 근대화 정책이 나온 모순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70년대에 이미 조선을 정벌하자는 주장, 즉 정할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적 침략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은 타이완을 침공하고 유구를 합병하여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었으며 운요 사건을 통해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청과 대립하던 일본은 결국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고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랴오둥 반도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삼국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자 영일 동맹을 맺은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이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나아가 만주를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아 중국 침략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